내 아이는 어떤 두뇌 성격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엄마 아빠와 아이의 두뇌 성격 궁합까지 확인해 볼게요. 영상을 보시면서 엄마 아빠의 두뇌 성격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롬맘입니다. 지난 기질 2편 영상에서는 아이의 기질을 형성하는 5가지 기질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기질 요인이 어떻게 두뇌 성격을 형성하는지, 두뇌 성격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난 영상들에서 타고난 기질에 후천적 환경 요인이 더해져서 발전이 되면 성격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환경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애착을 형성하고 정서가 발달하고 호기심과 탐색에 대한 욕구를 키우게 되죠. 그리고 세상을 탐험하고 세상에 대한 적응력과 소통 능력을 키우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은 아이의 뇌에 흔적을 남긴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뇌 성격이라고 합니다. 최근 뇌 과학의 발달로 아이 뇌의 중요한 감정 체계가 부모의 양육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영유아기에 부모와 아이가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뇌의 체계와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감정을 표현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얼마나 강한 표현을 하는지, 스스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지 등과 같은 감정 반응을 엄마 아빠가 양육 방식을 통해 바꿀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종종 유명 배우나 기업가가 인터뷰에서 저는 사실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어릴 때는 남들 앞에서 말도 잘 못했고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들은 아마 어린 시절의 성격대로라면 지금의 위치에 있지 못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내보일 수 있도록 그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성격에서 기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낮춰왔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거라고 봅니다. 기질이 성격의 30%를 결정할 수도 99%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두뇌 성격이란 것은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볼 수도 있겠네요. 타고난 기질 혹은 타고난 두뇌 성격 플러스 부모의 양육 방식과 기질을 극복하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더해지면 지금의 두뇌 성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나와 배우자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우세한 기질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셨으니까요. 오늘은 나와 배우자, 우리 아이의 두뇌 성격을 생각해 보시면서 아이의 타고난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시키는 육아 방법도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소아신경학의 권위자인 김영훈 박사님께서는 뇌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좌뇌형 아이와 우뇌형 아이, 이성적인 아이와 감성적인 아이로 나눠서 아이의 두뇌 성격을 4가지로 명쾌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감성적인 아이와 이성적인 아이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감성적인 아이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는 단호하기보다는 부드럽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는 조화를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굽히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쉽게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고려하는 편입니다. 항상 친구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하기도 하고 감정적인 분위기에 잘 휩싸이면서 쉽게 눈물을 흘리죠. 중요한 누군가가 자신을 거절하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사소한 무시 같은 거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에요. 반면에 이성적인 아이는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장단점을 따져보길 좋아하고요. 객관적이고 침착합니다. 흥분하거나 감정에 휘둘리는 일도 잘 없지만 대신 다른 아이들과 개인적인 감정을 나누는 데 서툴고 친밀감을 느끼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차가운 아이로 인식되기 쉬운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차가운 아이는 아닙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비로움보다는 정의로움을 더 중요한 미덕으로 꼽죠. 두 유형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감성적인 아이는 변형계에 해당하는 감정의 뇌가 좀 더 활성화되어 있고요. 이성적인 아이는 대뇌거질에 해당하는 이성의 뇌가 좀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성적인 아이와 감성적인 아이가 반반이라고 하고요. 남자아이 중 3분의 2는 이성적인 아이, 여자아이 중 3분의 2는 감성적인 아이라고 합니다. 들어보니 나와 배우자의 성격이 어느 편에 더 가까운지 보이시지 않나요? 아직 만 2세에서 3세가 되지 않은 우리 아이의 성격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나와 배우자의 성격을 먼저 적어둔 후에 이담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그럼 다음으로 자뇌 성격과 우뇌 성격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뇌형 아이란 뇌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서 각각 우뇌와 자뇌라고 했을 때
우뇌보다는 좌뇌의 활성도가 높은 아이를 말해요. 좌뇌형 아이들의 기질적 특징은 성실성이 높고 개방성과 외향성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좌뇌형 아이는 작업을 할 때 끝까지 하고요.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쉽게 그만두지 않습니다. 고집도 있고 한번 성공한 적이 있는 확실한 방법을 택하려 하고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야망도 있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자기 능력 이상을 발휘하고는 해요. 끈기와 참을성도 많고 필요하면 희생도 감수를 하는데 이는 성실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이 경험해본 익숙한 것을 선호해서 안정된 환경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호기심이 적고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새로운 친구와 친해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소수의 친구들과 어울리고 꼼꼼하고 세밀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짜인 계획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개방성이 낮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좌뇌형 아이는 아주 침착해서 외적인 자극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조용히 할 일을 합니다. 과제를 맡으면 강한 집중력을 보이면서 신중하고요. 아이는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만의 공간을 원하면서 1대1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외향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뇌형 아이들의 기질적 특징은 개방성과 외향성이 높고 성실성이 낮은 편이에요. 자극적인 모험을 추구하고요. 낯선 장소나 상황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흥분을 느끼죠. 또 정형화된 지루한 과제는 견디기 힘들어하면서 변화를 추구하고요. 새로운 생각이나 낯선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열광적으로 몰두하기도 합니다. 직관에 따라서 행동하고 감정을 다소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요. 보상의 뇌가 발달을 해서 돈을 좋아하고 충동적으로 돈을 쓰기도 합니다. 이는 개방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면 꼭 해야 되는 일만 하고 종종 게으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끈기와 일관성이 부족해서 쉽게 마음이 바뀝니다. 위축되거나 피곤한 상황이 오면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요. 보상이 중단되면 바로 행동을 그만두는 등 성실성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생각이나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뇌형 아이는 외부 지향적이고 열정적이면서 활동적이에요. 다른 아이와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한 행동을 널리 자랑하고 다니면서 일단 일을 저지른 후에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수습을 하는 스타일이죠. 글보다 말로 표현하기를 즐기고요. 흥미가 다양해서 이것저것 관심도 많고 한꺼번에 여러 활동을 하고요. 무엇이든지 하려고 덤비는 편입니다. 이는 외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까지 보시니까 나와 배우자는 좌뇌형인가요? 우뇌형인가요? 이 부분도 추가로 적어두고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보실게요. 두뇌 성격은 좌뇌 혹은 우뇌가 우세하냐에 따라 대뇌 겉질인 이성의 뇌 혹은 변형기인 감정의 뇌가 우세하냐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즉 좌뇌형이면서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혹은 우뇌형이면서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로 구분이 가능하죠. 네 가지의 두뇌 성격 중 이성 좌뇌형, 빌 게이츠 타입의 두뇌 성격을 가지고 있는 0에서 12개월의 이성 좌뇌형 아기는요. 내성적이고 약간 까다롭지만 비교적 키우기 수월한 편입니다. 규칙적으로 먹고 자고 비교적 패턴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대소변도 보고요. 깨어나도 칭얼거리지 않고 혼자 장난감을 만지고 놀고요. 새로운 장난감에 호기심을 보이지만 조심스러워서 사고를 치는 일도 잘 없습니다. 하지만 낯선 음식, 사람, 물건에 조금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서서히 접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유식은 새로운 재료를 시도할 때 주기를 길게 잡아야 하고요. 새로운 그림이나 장난감을 줄 때는 아이 손에 쥐어주기보다는 주변에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스스로 호기심을 보이고 마음 편히 접근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아이가 무언가 요구를 하거나 반응을 보이면 격렬하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민감하게 반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1세에서 4세의 이성 좌뇌형 아이는 걷게 되어도 그렇게 활동적으로 돌아다니지는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혼자서 조용히 노는 편이죠. 온순하고 고분고분하고 내신 겁이 많고 여전히 낯선 사람과 음식, 새 옷을 조심스러워하고요. 새로운 경험은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걷기, 대소변 가리기, 말하기, 첫 교육기관 다니기 등 아이가 해내야 할 일이 많아서 아이는 이 정도의 새로운 경험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때 억지로 또래와 어울려 놀게 한다든지 여러 개의 놀이학교에 보내는 등 새로운 활동을 계획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급적 새로운 경험은 줄이고 또래에 맞는 발달 과제들을 잘 해내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이성 좌뇌형 아이들의 기질 요인을 보면요. 성실성은 높지만 개방성이나 외향성은 낮아요. 따라서 자기 정리와 단련을 통해 자신만의 규칙과 원칙을 지키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자기의 내면을 정리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어야 비로소 다른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일을 계획적이고 성실하게 이행하기 때문에 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두뇌 성격이기도 하죠.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단기적으로 접근하려 하고요. 반복 학습을 좋아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망이는 로운맘을 많이 닮아서 외향성과 개방성이 섞여 있다고 했는데요. 이성자뇌형 아이의 특징을 읽어보니까 소망이는 이성자뇌형은 아닌 것 같다 싶었는데 역시나 기질 요인을 보니까 소망이는 이성자뇌형은 아니네요. 하지만 우리 아이는 이성자뇌형이다 라고 판단이 든 엄마 아빠분들은 이제 앞서 적어둔 나와 배우자의 두뇌 성격을 가지고 와서 한번 우리 아이와 궁합을 살펴봐 주세요. 아이와 마찬가지로 이성자뇌형의 부모는요. 아이와 관심사와 적성이 비슷해서 찰떡궁합이에요. 반면 감성자뇌형의 부모님은 외향성이 강해서 이 부분에서 아이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이성운해형의 부모는 이성자뇌형의 아이에게 안정감과 잦은 애정 표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성운해형의 부모는 이성자뇌형 아이를 위해 지나친 방임적 양육 태도에 주의를 해주세요. 그럼 다음으로 감성자뇌형, 잭 웰치 타입의 두뇌 성격을 가진 아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0에서 12개월의 감성자뇌형 아기는 큰 소리로 울고 한 번 울기 시작하면 잘 달래지지가 않습니다. 성질이 급해서 또래보다 빨리 기고 기자마자 일어서려고 하고요. 시끄럽고 활동적이죠.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서 이유식을 할 때는 새로운 음식을 잘 먹으려고 하지 않고요. 감정 표현이 뚜렷한 편이에요. 이런 아기는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아이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은 치워놓는 등 신경 쓸 필요가 있고요. 낯선 음식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식에서 새로운 재료를 추가할 때 되도록 천천히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덕스럽다고 느껴질 만큼 기분 변화가 많은 편이지만 먹는 것, 기저귀 가는 것, 자는 것을 되도록이면 아이의 요구에 맞춰주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1세에서 4세의 감성자뇌형 아이는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말을 더듬는 경우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많다고 해요. 이는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말보다 생각이 빠르기 때문이죠. 크게 웃고 크게 울어서 집안을 항상 좀 시끄럽게 하고요. 2돌 전에는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부모나 친구를 물기도 한다네요. 감성자뇌형의 아기가 돌이 지나서 부쩍 자기주도성이 강해진 시기에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일러주어야 합니다. 혼을 내거나 화를 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저 단호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야를 말해주세요. 감성자뇌형 아이는 기질 요인을 보면 성실성은 높지만 개방성이나 수용성은 낮다고 해요. 규칙적이고 규범을 잘 따르는 편이지만 활동적이고 책임감이 있어서 어떤 일을 맡더라도 끝까지 완수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난관이나 방해물이 있어도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요. 다른 아이를 도와주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이 이면에는 칭찬받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깔려 있어요.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면서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감성자뇌형 아이와 이성자뇌형 아이의 부모는 궁합이 아주 좋은 편이에요. 활기 넘치는 아이의 자주성을 존중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성자뇌형의 부모는 이성자뇌형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좋은 본보기를 보이면 좋은 궁합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이성운해형 부모의 논리적 칭찬은 감성자뇌형 아이의 자부심을 키워줄 수 있다고 하고요. 감성운해형 부모는 감성자뇌형 아이의 개성과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일관성 있게 아이를 대할 수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4가지의 두뇌 성격 중 이성운해형 스티브 잡스 타입의 두뇌 성격의 아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0에서 12개월의 이성운해형 아기는요. 자주 울고 조금씩 자주 먹기 때문에 엄마로서는 수유도 진이 빠집니다. 요구를 금방 들어지지 않으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듯 울고요. 생후 1개월부터 항상 안고 키우는 경우가 많고 체중도 잘 늘지 않습니다. 생후 6개월이 지나면 눈물 없이 부모의 눈치를 봐가면서 울기도 하고요. 이런 아이에게 세상은 적응하기 어렵고 좌절이 가득한 곳으로 느껴진다고 해요. 그러니 되도록 엄마 아빠는 아이의 민감한 기질을 이해하고 맞춰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거나 걸어다니게 돼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나면 짜증이 많이 줄기는 한다고 하네요. 1에서 4세의 이성운해형 아이는요. 호기심이 많아서 어디든 휘젓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소변 가리기가 늦은 편이고 다른 아이에 비해서 운동 발달이 빠른 반면에 언어 발달은 다소 늦은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육아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아이는 무언가에 열중해 있으면 대소변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무리하지 말고 되도록 천천히 가리게 시간을 주세요. 아기가 놀 때마다 아이의 행동과 사물에 이름을 붙여주면서 언어 발달을 도와주는 것이 좋고요. 아이 혼자 DVD 같이 영상을 혼자 보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노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기간에 가게 되면 초반 1, 2주는 가지 않겠다고 울며 떼를 쓸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잘 적응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질 요인을 살펴보면 개방성과 외향성은 높지만 성실성이 낮아요. 이런 아이는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하거나 가져야 합니다.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고 진득하니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데다가 고집도 세고 엉뚱한 생각에 골몰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은 편이라고 해요. 하지만 나중에 자라서 전문직을 갖게 되면 자신만의 호기심과 창의성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로운맘은 소망이의 두뇌 성격을 지금 여기서 찾았습니다. 로운맘을 닮아서 외향성과 개방성이 섞여 있고 성실성이 낮은 소망이는 이성 운해형이네요. 로운맘도 이성 운해형이기 때문에 한번 소망이의 궁합을 살펴볼게요. 이성 잔해형의 부모는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좋은 궁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성 잔해형의 부모는 아이가 감정을 토로하도록 그대로 두면서 감정적 대치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이성 운해형의 부모는 이성 운해형 아이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되게 상반되는 내용을 같이 하라고 말을 하네요. 감성 운해형의 부모는 아이에게 비판보다 공감하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고요. 그럼 마지막 유형인 감성 운해형, 마더 테레사 타입의 두뇌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0에서 12개월의 감성 운해형 아이는요. 낯선 환경이나 사람을 아주 싫어하지는 않는데 거부 반응이 좀 있는 편입니다. 사교적인 아기가 있기도 해서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눈을 맞추면서 살짝 웃기도 하고 화나 짜증을 내도 격렬하지 않고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젖병이나 손가락에 집착하는 행동을 보인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집에 오면 아기에게 충분히 관찰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외모 변화는 아기에게 큰 자극이기 때문에 머리 모양을 바꾸거나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하고요. 무엇이든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조금 늦기 때문에 아이의 발달 단계를 조급하지 않게 지켜봐 주어야 좋습니다. 1에서 4세의 감성운해형 아이는요. 유모차를 태우거나 카시트에 앉히면 안전띠를 매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젖대기나 젖병대기, 대소변 훈련이 다른 아이들보다 다소 늦고 여전히 손가락 빨기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부모와 늦게까지 함께 자려고 하고 음식 맛의 사소한 변화도 쉽게 눈치챕니다. 기질을 고려하여 아이의 발달 과제 수행이 늦는 것은 조금 더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손가락이나 젖병에 대한 집착은 수건이나 곰인형 같은 것으로 대체해 주시면 좋고요. 아이가 좋아할 만한 신체놀이나 음악, 미술 등 예체능 활동을 하면서 불안감을 발산하는 것도 아이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이는 소리, 빛, 냄새 등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아이와 갈등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아이의 뜻을 잘 이해해 주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감성운해형 아이의 기질 요인을 살펴보면 개방성과 수용성이 높고 성실성은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살피지 못하기도 하고 인간관계만 마음을 빼앗기기도 한다고 하네요.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눈길을 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 만난 아이와도 금세 친해지고 잘 어울리고요. 감정이입을 잘하면서 표현력이 풍부합니다. 이성잔해형 부모는 감성운해형 아이의 성격과 감정을 이해하면서 애정 표현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성잔해형 부모는 아이에게 지나친 간섭보다는 스스로 하게끔 유도를 하면서 아이의 감수성을 이해하고 받아주면 좋고요. 이성운해형 부모는 아이가 자기 욕구를 표현하게 도와주면서 느린 아이의 행동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감성운해형 부모는 집착을 덜어내고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하면 지나친 애증관계를 피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4가지 유형의 두뇌 성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로운맘의 영상을 통해서 나와 배우자, 우리 아이의 기질과 두뇌 성격에 대해 이해를 하고
아이를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 무엇을 주의하면 좋을지, 육아의 방향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게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